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17페이지 보시면 그 3번에 업종별 신고 체크 포인트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양가를 1번에 제조, 도소매 등의 일반 업종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뭘 설명을 좀 드릴 거냐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소위 부가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가가치율이란 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뭐 앞에서 몇 강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부가세 자료를 준비하시고 이게 맞는지 검토해서 입력을 하겠죠. 그렇죠? 입력해서 부가세 신고서를 마감하고 홈택스로 전자신고한다. 이거는 해보시면 몇 번 해보시면 거의 반복된 작업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가장 기본이고 실제 이제 실무자로서 이 세무회계 실무자로 전문가로서 조금 더 도약을 하시려면 지금 떠드는 제가 내용을 조금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부가율에 관한 개념. 이 부가율을 이용해서 뭐 제가 책에다 써드렸지만 전반적으로 회사의 이익 추세를 예상할 수 있고 혹시라도 이 회사에 혹시라도 이번에 뭐 이상 징후가 없는지 혹시라도 매출이나 뭐 매입에 조금 매출이 누락되었거나 매입이 가공 매입이 있거나 이런 걸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책에 제가 17페이지 밑에 부가가치율 공식을 적어드렸는데 부가가치율이 뭐냐 하면 마진율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1,000만 원짜리 제가 그 사례를 들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800만 원의 상품을 매입해서 1,000만 원에 판매했다 하면 부가율은 20% 나온다고 공식이 적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순간적으로 마진이 20% 남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계산 산식은 비슷한데 개념적으로 전혀 틀린 게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우리가 그 부가세 신고서 보셨잖아요. 그렇죠? 전산회에서 부가세 신고서 이렇게 띄우시면 더전에서 부가세 신고서 항상 요 상단의 귀퉁이에 뭐라고 떠 있냐면 부가율 얼마라고 몇 프로라고 떠 있거든요. 부가율이라고 해서 이거 어디에 써먹지?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책에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체 매출을 예를 들어서 회사가 1,0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1,000만 원 매출이 1,000만 원 읽을게요. 이번에 매출 공급가액 1,000만 원의 매출이 신고되었을 때 부가율이 20%라는 얘기는 마진이 20% 남는 게 아니라 여기서 경비 빼야 되겠죠. 그렇죠? 요 경비 중에 이게 요 경비가 20%가 20% 부가율이라는 것은 나머지 80%가 그러면 다 경비라는 뜻이네. 그게 아니라 이 80%는 뭘 뺀 거냐 하면 세금 계산서 받는 경비 있죠. 10% 맞고 들어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게 부가율이라는 뜻은 마진율이 아니라 1,000만 원 중에 80% 그러니까 한 800만 원 정도가 무슨 경비냐 하면 이 800만 원 정도가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경비들이 있죠. 세금 계산서 받는 경비. 10% 주고 사오시는 것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재고도 있겠죠. 우리 재고 상품 사올 때 원재료 사올 때 다 10% 주시잖아요. 그렇죠? 재고 매입도 포함될 테고 또 10% 붙는 게 또 뭐 있어요? 세금 계산서 그 받는 경비들이 통신비도 들어 있겠죠. 그렇죠? 통신비. 그렇죠?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다 10%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요거 뺀 금액이 20%라는 얘기니까 부가율이 200만 원 남죠. 그렇죠? 이 200이 다 이익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뭘 빼냐 하면 자, 1,000만 원 중에 부가율이 20%라는 얘기는 세금 계산서 받는 경비를 뺀 게 20%니까 200만 원 남았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뭘 빼셔야 되냐 하면 세금 계산서 없는 경비 있죠. 대표적으로 인건비. 직원 인건비는 10%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건비는 여기 포함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200만 원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인건비가 한 세금 계산서 안 받는 안 들어오는 인건비 비용이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된다고 쳐볼게요. 100만 원 된다고 치면 실제 이익은 얼마겠어요? 200이 아니라 실제 이익은 나머지 이게 이익이겠죠. 그렇죠? 나머지가 이익은 100만 원 되겠죠. 그렇죠? 이해하셨나요? 부가율의 개념. 그래서 부가율이란 것은 마진율이 아니라 전체 매출에서 세금 계산서 받는 경비를 뺀 나머지가 부가율 20% 200만 원 남다는 얘기예요. 그럼 200만 원이 다 이익이냐? 그게 아니라 200만 원에서 세금 계산서 안 받는 경비들, 그렇죠? 없는 경비들, 인건비, 이자 비용도 들어갑니다.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마저 빼면 이제 우리 회사의 대충 이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되셨나요? 좀 어렵죠, 그렇죠? 내용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이 부가율이란 게 전체 매출에서 세금 계산서 받는 경비를 뺀 거니까 업종별로 친다면 제조 업종이라든지 제조나 또는 도소매 업종들은 부가율이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도소매 업종 같은 경우는 제조나 도소매는 주로 재고를 사서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서 파는 거니까 재료비 비중이 좀 크죠, 재료비가. 따라서 이 제조나 도소매는 주로 부가율이 좀 낮아요, 일반적으로. 낮고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서비스 업종은
서비스업은 주로 이제 사람을 채용해서 일해주는 거니까 부가율이 일반적으로는 높은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10% 경비들이 10% 들어오는 경비가 아무래도 제조나 도소매보다는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제조라고 쳐봐요. 제조는 전체 매출을 1000으로 쳤을 때 이게 1000만 원이라고 치면 재료비 비중이 크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재료비가. 재료비란 것은 재고죠. 재고. 그렇죠? 재고. 그러니까 재고는 10% 다 맞고 들어오니까 가정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재고가 한 절반 차지한다 그럴까요? 절반이 재료비다. 이건 세금 계산서 있는 경비죠. 그렇죠? 500만 원. 있는 경비일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부가율이 몇 프로겠어요, 이 사람들은? 50% 되겠죠, 그렇죠? 50%. 세금 계산서 있는 경비 뺀 거. 그럼 500이 다 이익이냐? 아니죠. 인건비도 있을 거 아니겠죠? 인건비는 부가세가 없는 비용이니까, 세금 계산서 안 들어오는 비용이니까 이 사람들의 인건비 비중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한 300만 원 정도 차지한다 그러면 실제 이익은 얼마겠어요? 50%가 아니라 실제 이익은 한 200 남겠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겠지. 반면에 서비스 업종은 뭐 사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채용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매출이 똑같이 100이라면 이쪽은 주로 인건비 비중이 높죠. 그렇죠? 인건비가. 그렇죠? 똑같이 100이라면 1000만 원이라고 치면 재료비는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돼요. 재료비는 거꾸로 이 사람들은 재료비가 뭐 재료라고 할 것도 없죠. 뭐 소모품비, 그렇죠? 이런 것들, 그렇죠? 뭐 통신비 10% 맞고 들어오는 애들 이게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럼 부가율이 몇 프로야? 90%죠. 전체 매출에서 세금 계산서 받는 경비만 뺀 거니까 90%죠. 부가율이.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은 부가율이 높죠. 제조업보다는. 그럼 이것도 다 이익이냐? 아니죠.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는 부가세 없는 경비잖아요. 그렇죠?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인건비가 한 700만 원 정도 된다 그럴게. 인건비. 인건비를 마저 빼면 인건비 700만 원. 인건비 비중이 아무래도 크니까 실제 이익은 얼마겠어요? 제조랑 거의 똑같겠죠. 실제 이익은 2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되셨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조나 도소매 같은 경우는 재료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가율이 낮은 대신에 낮고 서비스 업종은 재료비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고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가율이 큽니다. 이 부가율은 당연히 이익은 아닌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마저 세금 계산서 안 받는 없는 인건비라든지 이자 비용 같은 걸 빼시면 이 회사의 이익이 대충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부가율이란 거 아무래도 회사의 전반적인 부가율은 뭐 비슷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업종 평균이라든지 또는 뭐 과거 추세랑 비교해서 거의 뭐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50%라면 제조회사 50% 비스무리하게 나와야 되겠지. 그렇죠? 근데 갑자기 회사의 막 부가율이 임의로 제조회사인데 평소에는 50% 정도 되었는데 이번에 신고할 때 보니까 막 20% 돼요. 부가율이 확 떨어졌어. 그러니까 원인이 있겠지. 그렇죠? 이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 떨어졌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냥 신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부가율이 갑자기 확 더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가 크다는 얘기예요? 이 재료비 비중이 크다는 얘기죠. 더 커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걸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 회계사무실 이제 할 때 신고할 때 부가율 보거든요. 부가율 봐서 평소에 이 회사가 50%밖에 안 되는데 부가율이 50% 정도 되는데 이번에 막 20%까지 확 떨어졌어요.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왜 이 부가율이 떨어졌는지. 원인은 거의 그겁니다. 제조회사 같은 경우는 재고를 이번에 막 한꺼번에 많이 산 거야.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번에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출은 아직 발생 안 했는데 재고를 왕창 사온 거예요. 미리 쌓아두려고. 재고 왕창 사오면 매입이 확 늘어날 거 아니겠죠? 그래서 부가율이 떨어진 케이스도 있고.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가게 우리 집에서 그렇죠?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벌고 가정을 하는 게 그냥 500만 원 벌고 생활비 한 300만 원 써요. 그럼 평소에는 한 200 남는 게 그렇죠? 평소에 비슷해야죠. 이게 매달 비슷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갑자기 내가 남는 게 20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뭔가 이상이 있겠죠. 수입이 확 줄었던지 아니면 생활비가 확 늘었든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인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친구들도 결혼도 많이 하고 해서 경조사 비용이 갑자기 확 많이 나가는 바람에 뭐 남는 게 좀 줄었다. 그렇죠?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가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 부가율 변동을 통해서 이 회사의 이상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뭐 갑자기 떨어졌네? 그러면 조금 전처럼 제가 회사가 재고 확보를 위해서 미리 재고를 사왔다. 매출은 없는 상태에 아직 발생 안 한 상태에서 그렇죠? 재고를 사온 경우도 있을 테고 또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매출을 누락했다.
매출을 평소에 1,000만 원인데 매출을 뭐 실제로 1,000만 원에 좀 더 적게 신고한 거예요. 그럼 부가율 확 떨어지겠지, 그렇죠? 또는 매입을 가공으로 매입했다는 것도 있어요. 가공 매입 같은 거. 그죠? 하여튼간 부가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매출이 적어지든지 아니면 매입이 많아졌다는 얘기니까 그런 원인을 파악을 해서 이 회사에 이상 징후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세무서 이제 국세청에서도 이제 회사들이 부가세 신고를 하면 이 부가율을 공식적으로는 없다 그래요. 부가율 뭐 확인 안 한다 그러는데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내부적으로는 다 확인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 평균, 예를 들어서 제조 뭐 일반 업종 이 회사는 업종 자체가 부가율이 한 30% 돼야 되는데 이 회사만 특이하게도 계속 10%밖에 안 돼. 부가율이. 그러면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또 나중에 뭐 세무조사 대상으로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얘기 안 해요. 안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다 부가율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가율을 통해서 전반적인 회사의 경영 관리죠, 이런 것들이겠죠. 왜 이번에 부가율이 높아졌는지 떨어졌는지 그렇죠? 경영 관리하시는 거지.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요거 일단 한번 보시고 개념 줘도 되겠죠? 여기다 바로 써버릴까요? 이거 어차피 요 케이스로 할 테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다시 부가율을 통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나가야 되는데 특이하게 이번에 뭐 부가율이 높아졌다 떨어졌다 그러면 왜 그런지를 원인을 파악하셔야 되고 또 하나가 이 부가율을 통해서 회사의 이익을 좀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이익이란 것은 꼭 1년 동안의 모든 데이터들이 전표가 다 들어가서 결산이 끝나서 재무제표가 나와야지만이 회사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석 달에 한 번 부가세 신고하잖아요. 그렇죠? 부가세 신고하면서 대충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충 이번 분기에 회사 이익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교재 어디 나와 있냐 하면 제가 18페이지에다가 적어드렸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그 책에 나와 있는 18페이지 사례가 너무 좀 숫자가 지저분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따로 좀 해볼게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숫자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정을 하는 게 그냥 이번에 우리 회사가 이제 부가세 신고를 했어요. 마감까지 다 해서 전자신고까지 끝냈다고 쳐봐요. 이번에 매출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매출이 1,000만 원이다. 가정으로 매출은 어차피 3개월 동안 매출 자료 다 집어넣었을 테니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가세 신고서 요 왼쪽 상단, 오른쪽 상단을 보니까 부가율이 얼마라고 찍혀 있냐 하면 가정을 하는 겁니다. 부가율이 30%라고 찍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마진이 30%인가? 아니라고 했죠. 1,000만 원 중에 세금 계산서 받는 경비 있을 거 아니에요. 세금 계산서 받는 경비. 있는 경비를 뺀 나머지가 30%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1,000만 원 중에 30%니까 300을 유식하게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300을 부가가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유식하게. 부가가치가 300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거 다 이익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1,000만 원 매출에서 세금 계산서 있는 경비가 여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뭐 조금 전에 재고는 10% 내고 주고 사오는 거니까 그렇죠? 통신비도 있겠죠. 통신비도 10% 붙잖아요. 그죠? 뭐 소모품비도 있겠죠. 그렇죠? 소모품비 10% 내는 것들 경비 중에. 그죠? 그리고 뭐 일부 복리후생비 그렇죠? 복리후생비도 우리 카드 결제하면 카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뺀 게 나머지가 300이다. 그럼 300이 다 이익이냐? 아니에요. 그 300에서 또 마저 뭘 뺄 수 있냐? 우리가 세금 계산서 안 받는 경비 있죠. 10% 안 붙는 경비들. 그렇죠? 여기 뭐가 있어요? 이자 비용. 은행 이자에 부가세 안 붙어 있죠. 여기 포함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자 비용 생각해 보세요. 이자 비용이라는 것은 거의 고정비죠. 회사의 고정비이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담당자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한 달에 뭐 100이라면 100만 원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3개월이라면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대충 지금 대략적인 우리 회사 이익을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부가세 안 붙는 경비의 대표적인 게 금액 큰 것들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부가세 없죠. 그죠? 이것들도 우리가 정액법, 정률법에 따라서 도전해서 자동 계산해 주죠. 그렇죠? 1년 치면 거기다가 3개월치 곱하기 하시면 되잖아요. 곱하기 12분의 3 하면 3개월치 나오겠지.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으로 부가세 없는 경비가 인건비. 직원 인건비. 그렇죠? 그럼 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보통 거의 고정비죠. 나가는 돈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직원이 막 갑자기 변동하는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한 달에 매달 얼마 나가더라 인건비가. 곱하기 3 하시면 석 달치 인건비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런 고정 비용으로 부가세 없이 나가는 고정 비용이 우리 회사는 일반적으로 한 200만 원 된다. 그렇죠? 그러면 신고하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 우리 회사 이번 분기의 이익은 얼마 정도 나올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1,000만 원 중에 부가율 30% 나왔네. 300 부가가치에서 얘는 세금 계산서 있는 경비만 뺀 상태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마저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등의 고정비 성격이지만 세금 계산서가 없는 경비들, 그렇죠? 요 200을 빼면 아, 우리 회사 이익은 대충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하기죠. 한 100만 원 정도 되겠네. 그렇죠? 정확한 데이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론 한 판 안 틀리고 우리가 하려면 결산을 해봐야 되고, 그렇죠?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아, 우리 회사 이익이 대충 이번 분기에는 이 정도 되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게 뭐예요? 경영 관리죠, 경영 관리. 그렇죠? 뭐 경영 관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 신고 같은 거 하면서도 이런 부가율을 통해서 우리 회사 평균적인 부가율하고 이번에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지, 부가율이 지나치게 높다 이번 분기만 지나치게 낮으면 원인을 파악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 부가율을 통해서 아, 우리 회사 이번 분기에는 대충 이익이 얼마 정도 되겠구나. 1년이면 대충 얼마 정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익 추세를 또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가율에 관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실무 나가시면 부가율 되게 많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부가율 맞춰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조금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부가율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